추워지는 날씨에 여러 어르신분들을 모시고 말씀을 드리게 돼서 영광입니다.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은 이런 의견도 있구나 하는 차원에서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이 주제 자체가 그 시대에 따라서 조금씩 보는 각도가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기준으로 저라는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해서 정리해 온 것임을 꼭 해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지방이 소멸 속도가 심각합니다. 국토연구원하고요, KBS에서 공동 연구해 바에 따르면은 서부 경남 50년 안에 10곳이, 그러니까 거창 진주를 빼고 대부분이 2만 명의 인구가 붕괴가 된다고 합니다.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 중에 인구 50만, 인구 2만 두 개를 강조할 겁니다. 어떤 의미냐 하면은 요 2만 명이 붕괴된다는 얘기는 아주 중요합니다. 전문가의 분석에 의하면은 2만 명이 무너지면은 도시 기능이 상실된답니다. 쉽게 말해서 함양군, 산청군의 지자체로서의 존재 자체가 의미가 없어지는 기준이 2만 명이랍니다. 그 2만 명이 50년 안에 10군데가 도달한다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지자체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게 된다는 거죠. 그 정도로 지금 인구 소멸 속도 심각하게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분위기가 어떻게 가고 있냐 하면은 지방의 광역화가 시대적 흐름이다, 선택이 아닌 필수다, 이런 분위기로 가야만 하는 기로에 서 있다. 지금 또 늦었지만은 선제 대응을 해야 한다, 이런 분위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생활권 단위에서 비효율적인 도시 기능 및 구조들을 재조정할 수밖에 없다. 왜? 출산율이 급감하면서 학령 인구, 청년 인구가 많이 줄어들므로 인해서 이런 부분들에 접근해서 재조정을 해야 된다. 이를 통해서 지방 소멸을 막고 국가 차원에서의 균형 발전에 기여를 해야만이 지방이 그나마 유지라도 할 수 있다. 그래서 광역지자체는 지금 급물살 타고 있습니다. 대구, 경북 내년 후내년이죠. 차기 지방선거를 통합 지자체장을 뽑는 것을 일정을 설정해가지고 지금 빨리 진행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대구, 경북은 통합될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은 정부에서도 적극 나서고 있거든요. 그래서 향후 절차만 제대로 밟으면은 통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때 기초지자체도 따라 움직여야 되는데요. 연구에 의하면은 가장 적절한 광역화의 기초지자체의 범위는 인구 50만이라고 합니다. 창원이 100만을 왔다 갔다 하고 있죠. 그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진주하고 사천하고 만약에 통합을 한다면은 한 45만에서 한 48만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은 쉽게 말씀드리면 고성이나 산청이 끼어들어야 50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2만이 되면은 기초지자체의 도시 기능이 마비가 되고요. 그러면 어느 정도의 광역화를 시도해야 되느냐? 기초지자체 50만 정도는 맞추는 게 적절하다. 이렇게 접근했을 때 서부 경남은 한 두세 개 정도로 재편을 해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전국적인 지방 소멸 현황입니다. 빨간 게 가장 위험한 거죠. 빨간 게. 서부 경남, 부산 경남권 중에서도 서부 경남이 좀 이탈없고요. 그 다음에 요렇게 빨간 부분들이, 그러니까 지방 자체가, 지방 전부가 심각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국 지자체 전체가 소멸위험 지역에 2047년에 진입을 하게 돼 있고 지금 추세라면은요. 그리고 특히 경남의 현재 기준 인구 순유출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습니다. 그래서 경남, 특히 서부 경남은 동부 경남보다 인구가 4배 정도 적거든요. 그리고 소득 1인당 순소득이라 할 수 있는 GRDP가 총생산량이 동부 경남 양산 김해보다 5배나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남이 위험하고요. 경남 중에서도 서부 경남은 극위험하다. 뭐 이렇게 진단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통계청이 양 30년 후에 경남 인구는 21% 감소한다고 하는데 지금 속도라면은 한 100년 뒤에는 현재 통영시 인구만이 경남에 있을 거다. 이렇게까지 극단적인 진단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저출산 그리고 수도권으로의 이탈, 젊은 층의 이탈이 심각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50년 후에는 10곳이지만은 당장의 30년 안에도 6곳이 인구 2만 명이 붕괴가 된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서둘러야 된다. 지금도 늦었다. 이렇게 진단할 수 있고요. 구체적으로 오늘 말씀드릴 진주와 사천의 상황은 어떠냐 한번 분석해 봤습니다. 보니까 인구 소멸 위험 진입 단계가 요 지수를 이제 산출을 했는데요. 계산을 해가지고 0.2에서 0.5 미만이 소멸 위험 진입 단계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주의 단계 0.5에서 1.0 미만이라고 기준을 정해 놨습니다. 그 기준에 따르면은 사천시는 0.3이에요. 이미 소멸 위험에 진입했습니다. 사천은. 그리고 진주도 0.53이에요. 요 소멸 위험 진입 딱 그 중간 단계에 있는 거예요. 고혈압이나 당뇨 수치 여러분 선생님들께서 각 재보시잖아요. 그 중간에 있을 때 위태롭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진주도 위험한 겁니다. 위험 진입에 0.3만 떨어지면은 소멸 위험 단계에 진입하게 되는 거예요. 그만큼 심각합니다. 구체적으로 각 요 사천을 보면은요. 평균이 0.3인데 엉망입니다. 사남면만 0.79예요. 심지어 0.05도 있어요. 곤명면은 0.05입니다. 0.05. 0.05. 진주도요. 평균은 0.53인데 이반 선명은 0.04예요. 0.04. 심각합니다. 지금 요 추세대로 간다면은 그래서 요 기준은 요렇게 계산을 하거든요. 요거는 시간 관계상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그 진주는 혁신 도시가 있는 충무 공동만 2.55입니다. 2.55. 요 정도 되면은 창원 정도까지는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주시도 충무 공동 혁신 도시 정도의 수준이 되어야만이 살아남을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로 남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속수무책입니다. 문제는 속수무책인 거예요. 대책이 없습니다. 저출산이 가장 큰 원인이죠. 그러면서 학령 청년 인구는 점점 급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나마 있는 20대 젊은 층이 수도권으로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왜? 취업을 하기 위해서. 취업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AI라고 하죠. 그죠? 신산업이 지금 수도권 중심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굴뚝산업만이라도 지키면 되지 않느냐. 그게 안 통하는 사회로 지금 세계 상황이, 경제 상황이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속수무책입니다. 속수무책.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여러 선생님분들이시나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우리 후세대에 비해서는 행복한 겁니다. 이 사태가 그냥 시간만 지나면은 그대로 지방은 사라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렇게 진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하느냐? 코페르니쿠스적 발상의 전환이 절실합니다. 코페르니쿠스가 하늘이 돈다, 지구가 돈다 했을 때 처음에 지구가 돈다고 얘기했을 때
사형당할 뻔했죠. 그죠? 그렇게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어떤 의미에서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요 600년 이상을 서울 중심으로 운영되어 왔습니다. 서울 중심으로. 그 지금은 수도권 일극 체제라고 그러죠. 그죠? 이 중심축을 이제는 지방을 중심축으로 둬야만이 그나마 지방이 유지될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정치를 하는 분들이나 행정을 하는 분들이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금도 인구 정책을 펼치면서 수도권 중심으로 자꾸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는 최종적으로 남는 것은 수도권만 남는다. 지방은 시간이 지나면 시간만 기다리고 있다. 소멸의 시간만.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심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코페르니쿠스적 발상의 전환이 절실하다. 그러면은 지방 소멸을 극복 추진을 위한 중심축, 지방을 중심축으로 정부 정책을 진행할 수 있는 부처를 하나 신설해야 된다. 그러면 신설하는 것은 어려우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여성가족부 지금 좀 말이 계속 많잖아요. 그죠? 그 제 기능을 못한다, 어떻다, 저떻다, 뭐, 이렇게 하는데, 여성가족부를 폐지하지 말고요. 여성 출산과 관련해서는 여성도 중요하니까, 가족도 중요하니까, 그것을 한 축으로 두고, 지역을 또 중심적으로 다루는 지역가족균형발전부라는 정부 부처를 하나 만들면 좋겠다. 저는 요걸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KBS 경남에 가가지고 요 토론회에서 얘기했던 거거든요. 요게 아마 전달해가지고 아마 뭐 정책적으로 아마 전달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에서 부처를 하나 만든다는 게 뭐 인구 신설분과 뭐 하나 있어요. 그거는 제가 생각하는 구성하고 또 다른 거예요. 그 중심축에는 또 수도권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해결할 수 없다. 오로지 지역을 중심축으로 둘 수 있는 정부 부처를 하나 신설해야만이 지방을 유지시킬 수 있다. 저는 지금부터 그런 표현을 쓰지 않을 겁니다. 살릴 수 있다, 활성화시킬 수 있다, 그런 표현보다는요, 유지라도 시킬 수 있다. 이렇게 저는 접근을 하고자 합니다. 아무튼 코페르니쿠스적 발상의 전환이 없으면은 속수무책이다. 그러면은 그러면서 지방의 광역화는 생존 전략이라는 의식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수도권 집중이 어쩔 수 없지 않느냐 하고 수동적이고 그 적용을 하는 접근이 아니고 적극적이고 전환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코페르니쿠스적 발상의 전환이라고 저는 한마디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있는 특례니 특별이니 이런 용어들은 적절하지 않다는 거예요. 창원 특례시 됐다고 좋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혁신도시 특별법에 따라서 진주의 혁신도시에 들어왔잖아요. 이런 것들은 특별, 특례 이렇게 자꾸 등장하는 것은 그만큼 대한민국 전체가 비정상이라는 걸 방증입니다. 비정상이니까 특례를 만들고 특별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참에 아예 행정체제는 행정구역은 전면적으로 개편을 해라. 광역화를 시켜라. 자꾸 산청군 진주시한테 스스로 알아서 해라. 그렇게 해가지고 사천하고 진주하고 갈등만 조장하지 말고 정부에서 광역지자체, 기초지자체를 전부 다 광역화로 일괄적으로 재편을 해라. 이렇게 되면은 가장 좋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움직일 생각이 없습니다. 왜? 전국 인구의 50% 이상이 과반수가 수도권에 살고 있거든요. 선거가 다가오면은 수도권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것은 요원한 과제이고요. 그렇다면은 자발적으로라도 광역화는 시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방의 광역화는 선택이 아닌 필수의 생존 전략이다. 지금부터 광역화는 야 우리가 할 거냐 안 할 거냐 이렇게 고민할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살아남기 위한 유지를 하기 위한 필수의 생존 전략의 대상이 되어버린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장점, 단점, 분석이 사실은 의미가 없는데 뭐 선출직 이런 분들은 또 당선되어야 하니까 자꾸 이런 논리를 이제 들고 나오는 걸로 오해를 받고 있는 거죠.
하여튼간 전체 흐름은 선택이 아닌 필수의 상황이 돼 버렸다. 뭐가요? 광역화가. 이렇게 진단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광역지자체가 지금 부지런히 움직이고 있죠. 대전, 세종, 충청권 지금 특별지자체 출범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메가시티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형태로 하고 있고요. 대구, 경북 지금 속도라면은 2026년 7월 지방선거 때 통합지자체장 뽑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 그만큼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있거든요. 부산, 경남도 가만히 있으면 안 될 것 같으니까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하여튼간 공론화위원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요런 그림대로 이제 움직이고 있는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종적으로는 광역지자체의 광역화는 영남권이 하나로 될 수밖에 없다. 영남권이 요 하나로 뭉쳐야 된다. 지금 대구, 경북, 경남, 부산 따로 움직이지만은 울산도 포함된 부울경 그리고 대구, 경북 다 합치는 하나의 광역지자체가 나와야 된다. 그러면은 예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어떤 체제가 되느냐 쉽게 말씀드리면은 옛날에 고구려 백제신라 가야 체제로 광역지자체는 재편성해야 된다. 결국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 왜? 인구가 적어지니까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본다면은요. 그 전에 그렇게 할 때 부산, 경남 지금 통합을 하겠다고 이제 시동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겁니다. 울산이 빠졌어요. 여기 울산이 빠졌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구, 경북 통합을 할 때 포항이 만약에 빠진 상태에서 대구와 경북이 통합한다면 통합의 의미가 많이 줄어들겠죠. 그죠? 그걸 쉽게 말씀드리기 위해서 팥소, 안꼬라 그러죠. 안꼬가 부족한 찐빵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부산, 경남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옛날에 경남이었죠. 울산, 부산이 떨어져 나갔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의 경남이 되어야 되는데 울산이 빠졌어요, 지금. 그러면은 문제는 빠지고 해도 됩니다. 부산, 경남 합쳐도 돼요. 문제는 서부 경남이 더 심각해진다는 우려가 나타나기 때문에 캐스트 마크를 찍는 겁니다. 왜? 지금 부산이 훨씬 더 잘 살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공공기관 지역인재 할당제라고 있습니다. 혁신도시 공공기관이 11개가 있거든요. LH를 포함해서 30%는 신입사원을 뽑을 때 지역인재 할당제라 해가지고 경남 소재 대학 출신을 30%를 뽑게 돼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만약에 부산하고 경남만 합친다. 그러면은 부산대가 등장하지 않습니까? 예전에 어떻습니까? 부산대가 취업을 거의 싹쓸이 했거든요. 경상국립대는 밀릴 수밖에 없는 구조였습니다. 전체 흐름상. 지금은 부산하고 경남하고 이렇게 분리해서 공공지역인재 할당을 하기 있기 때문에 지금 혁신도시의 공공기관에서는 아우성입니다. 경상국립대 출신이 너무 많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히려 특정 파벌이 조성된다고 해가지고 좀 줄여달라고 정부에 막 매번 올라가서 사정사정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경상국립대 학생들이 취업이 잘 되고 있거든요. 그 신의 직장이라 하는 공공기관에. 그런데 불쑥 그러한 방지장치도 없이 부산, 경남이 통합을 한다. 다시 예전처럼 부산대 출신 한 80% 들어갈 거예요. 그럼 경상국립대는 또 20%로 또 밀릴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1000명이 그 LH를 비롯해서 공공기관에서 이 지역 대학 출신들을 채용을 해줬거든요. 2016년도부터. 그 1000명인데 그 중에 경상국립대가 한 800명 정도 될 겁니다. 근데 앞으로 만약에 통합이 돼가지고 그런 할당 그 장치도 없이 보호 장치도 없이 가면은 부산대가 800명 되고 경상대 출신은 경상국립대 출신 200명밖에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단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만큼 그냥 무턱대고 통합을 하기에는 문제점이 많다. 특히 지금은 울산하고 경남하고 같이 지역인재 할당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울산에도 혁신도시가 있습니다. 그 공공기관에 경상국립대 학생이 지원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울산대 출신이 진주에는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부산, 울산,
경남을 하나로 묶었을 때는 많이 희석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울산이 빠진 상태에서 부산하고 경남하고 그런 통합을 하면서 서부 경남에 대해 보호장치, 예를 들어서 지역인재 할당제, 경상국립대를 더 보호해주는 이런 조치가 없이 덜컥 통합을 했다. 그러면 옛날의 그런 상태로 돌아가가지고 서부 경남은 더 낙후되는 도시로 분류될 수밖에 없다. 단적으로 그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부산 경남 통합을 제가 반대한다고 꼭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혹시 여론조사를 하거나 이렇게 할 때 의견을 제시할 기회가 있을 때 이런 부분들을 꼭 강력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만이 서부 경남이 더 낙후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부산만 살찌울 수 있다. 창원만 살찌울 수 있다. 그런 부분을 막아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좀 강조를 하는 겁니다. 하여튼간 광역화로 가야 된다. 광역지자체가 큰 덩어리로 가야 되는 것은 맞는데 차라리 부울경이 합쳤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고요. 울산이 빠졌습니다. 자기들은 부산 경남 합치는 데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차라리 요 포항하고 경주하고 자기들 뭐를 해보겠다는 거예요. 꽃놀이패라고 아시지 않습니까? 그죠? 꽃놀이패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울산이 참 잘 대응을 하고 있죠. 차기 울산시장 선거하면 이 지금 현 시장이 될 것 같아요. 울산에서는 인기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대한민국 전체로 봤을 때는 마이너스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광역화가 되고 있는 분위기에서는 부울경이 같이 합쳐줘야 됩니다. 그리고 대구 경북 합치질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고 나서 한 10년 뒤에 요걸 하나 묶어가지고 영남권 광역지자체로 출범을 해야만이 뭔가 빛이 보인다, 희망이 보인다 이렇게 저는 이제 진단을 하는 겁니다. 아무튼 요 인구 구조 이렇게 되는데 울산이 빠져 있다 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광역화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KBS 가가지고 또 제가 토론에서 얘기했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시대 흐름이다. 광역화는. 그런데 이 광역화는요.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지만 꼭 통합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연합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메가시티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현재는 통합을 주로 이제 선택을 해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광역화는 통합을 했던 연합을 했던 시대 흐름이다. 저는 그렇게 이제 의견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뭐가 좋아지느냐? 지금 대구 경북에서 그 정부와 이제 밀고 당기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그 주요지는 이겁니다. 중앙정부에서 가지고 있는 재정권, 돈 분배권 지방으로 많이 내려보내달라. 이참에 우리가 광역화를 할 테니까 떼어달라. 지방분권 좀 현실화시켜달라. 그리고 또 하나는 큰 지자체, 그 통합지자체는 서울특별시 수준을 대우를 해달라.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현재 경남도는 행안부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이에요. 그런데 서울특별시는 국무총리 소속이거든요. 레벨이 다릅니다. 레벨이 달라요. 그리고 서울시장은 국무회의도 들어갑니다. 우리나라 국가정책을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한 사안들을 국무회의에서 대부분 결정하거든요. 거기 서울시장은 들어가는데 경남도지사, 부산시장은 못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대구시장도 못 들어가고 있고요. 그래서 대구 경북에서는 이런 제안을 한 거예요. 요청을 한 거예요. 우리가 대구 경북을 크게 통합을 할 테니까 서울특별시 수준으로 대우를 해달라. 그러면 통합시장도 국무회의에 들어갈 수 있게 해달라. 그리고 뭐 중앙 재정지원 사업 한다고 자꾸 사업 응모를 해라 해가지고 그 희망 고문을 하지 말고 일정 부분 돈을 지자체로 툭 떼주라. 알아서 쓸 수 있도록. 이걸 두 개를 큰 걸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어느 정도 서로 물밑에서 얘기가 됐기 때문에 정부에서 도와주겠다 하고 지금 진행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튼 대구 경북의 결과물을 보면은 아마 이제 알 수 있을 건데 그런 추세로 간다면은 부울경은 빨리 서둘러서 또 같이 대구 경북만큼은 안 되더라도 한 몇 년 후에는 한 2, 3년 후에는 결과물이 나와야 되겠다. 한 4년 정도 후에는 나와야 되겠다. 뭐 저는 이런 또 프로세스를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 기초지자체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초지자체는 광역지자체는 지금 크게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도 단위는. 그러면 군이나 시 단위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문제는 요걸 이제 예의주시하고 있는 거예요. 충청권, 중부권 메가시티 지금 추진 중에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여기는 통합이 아니고 메가시티입니다. 쉽게 말해서 연합이에요. 연합하고 통합하고 간단히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지만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연합은 두 개의 지자체가 합쳤을 때 시장 군수는 그대로 뽑는 게 연합입니다. 그래가지고 정책만 공유하는 거예요. 통합은 한 사람만 뽑아야 되는 거예요. 그 차이가 가장 큽니다. 아무튼 충청권도 광역화에는 동의해가지고 뭔가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통합이 아닌 연합을 시도하고 있어요. 연합이 되었던 통합이 되었던 충청권이 이렇게 합쳐버리면은 경남권, 특히 서부 경남권은 더 낙후가 될 수 있다. 어떤 의미에서 그러냐면은 오늘 주된 화두로 다룰 우주항공청이 사천으로 왔지 않습니까? 우주항공청의 고급 인력들이 대전에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에 많이 있습니다. 수도권에. 그러면 수도권에 있는 관련 직원들이 사천 우주항공청으로 자꾸 내려와 줘야 되는데 지금 내려오려고 조금 고민하는 직원들이 요게 합쳐지면은요. 대전까지밖에 안 내려온다는 얘기예요. 요 밑에 내려와봐야 낙후되어 있고 교육 환경도 안 좋고 문화 인프라도 없으니까 못 내려가겠다. 이게 더 심화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더더욱 지금 요 밑지방은 충청권보다도 더 서둘러서 광역화에 나서야 된다. 그러면서 기초지자체도 그 흐름에 따라서 선제 대응을 해야 된다. 지금 어느 정도냐 하면은 기초지자체 총성 없는 전쟁 분위기라도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은요, 진주 혁신도시에 2차 공공기관 이전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LH와 같은 공공기관이 2차로 정부에서 이전시켜 주겠다고 한번 얘기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2차 이전할 때 쉽게 말해서 경남 진주 혁신도시의 공공기관이 11개입니다. 그 11개만큼 2차 이전이 된다는 가정을 할 때 지금 어떻게 싸움이 붙고 있냐 하면은요. 기존의 혁신도시로 집중 이전을 하면은 진주로 경남에 배정되는 11개는 진주로 다 오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분산 배치를 하면은요. 김해 3개, 양산 3개, 창원 3개, 사천 2개, 진주 2개 뭐 이렇게 쭉 분산되면 진주는 2개밖에 못 올 수도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왜 이렇게 싸움이 벌어지고 있냐 하면은 전부 다 지방이 소멸되고 있다고 지자체가 소멸되고 있다고 지금 아우성이거든요. 아까 소멸지수 봤지 않습니까? 소멸지수가 다 안 좋아요. 그런데 그렇게 공공기관 2차 이전과 관련해가지고 지금 총선 없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전쟁이 벌어지고 있냐 하면은 지금 혁신도시 특별법에는 현재의 법에는 기존 혁신도시로 공공기관은 집중 이전하라고 딱 명시를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밀양에 있는 지역구 국회의원은 어떤 법안을 지금 발의해 놓았냐? 분산 배치를 해달라. 지방 소멸 지수가 높은 지자체로 골고루 분산 배치해달라. 그럼 밀양에도 하나 달라는 거예요. 그럼 함양에도 하나 달라는 거예요. 그렇게 분산 배치를 또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두 개가 이렇게 첨예하게 혁신도시 간, 비혁신도시 간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이유는 다 힘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힘들기 때문에. 이 단적인 예를 봐서라도 기초지자체는 지금 누가 더 빨리 요 땅 해가지고 스타트를 하느냐, 선제 대응을 하느냐에 따라서 유지를 할 수 있는 시기가 빨라지느냐, 늦어지느냐, 속수무책으로 그 기초지자체는 사라지느냐, 이렇게 등급이 매겨질 겁니다. 그래서 기초지자체도 광역화가 필요하다. 연계산업을 중심으로 광역화를 해야 된다. 그리고 특히 서부 경남의 기초지자체는 똘똘 뭉쳐서 자생력을 키워야 하기 때문에 특히 사천 진주는 우주항공청이라는 우주항공산업발전이라는 공통 분모가 하나 마련됐기 때문에 사천 진주가 중심축이 되어가지고 선제 대응을 해야 된다. 그래서 사천 진주가 통합을 하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사천 진주가 먼저 중심축을 딱 잡아야 인구 2만 명의 소멸 진입 단계에 돌입할 수밖에 없는 인근 지자체 산청이니 고성이니 이런 데를 2차적으로 이렇게 안아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서부 경남이 전체적으로 유지라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각자 뭐 산청 공공기관 하나만 주면 살 수 있겠다. 사천은 우주항공청이 왔으니까 진주하고 합치지 않아도 살 수 있겠다. 이렇게 각자 도생을 하면은 서부 경남은 공멸할 수밖에 없다. 공멸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진단할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꼬시래기 제살 뜯어먹는 소모전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꼬시래기 물고기 아시죠? 그죠? 자기들 동족끼리 뜯어먹잖아요. 배가 고프면은. 그러면은 그 어항에 있는 꼬시래기는 다 몰살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서부 경남 지자체는 지금 각자 도생은 희망 고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빨리빨리 선제 대응을 해나갈 것이냐. 그렇게 할 때 우선순위를 정할 필요가 있다. 지금 진주하고 사천하고 산청하고 덜컥 합친다 하면은 명분이 없습니다. 명분이 없어요. 특별한 지금 근거가 되는 뭐 산업이라든지 이런 게 정부로부터 선물 받은 게 없습니다. 그런데 사천과 진주는 항공산업, 혁신도시 이런 걸 계기로 해가지고 그동안 준비를 많이 해왔거든요. 그러던 차에 활용점정으로 우주항공청이라는 큰 선물을 사천이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걸 계기로 해가지고 사천 진주가 하나의 중심축이 되어서 서부 경남의 대표 주자로 선제 대응을 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은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볼링의 킹핀 전략을 피워야 된다. 볼링 해보신 분은 쉽게 이해하실 겁니다. 요 5번이 킹핀이거든요. 하나를 던지 가지고 요 핀을 다 무너뜨려야 하는데 5번 핀을 맞추면은 다 무너뜨릴 확률이 높습니다. 그런데 10번 하나 맞추면 10번만 넘어져요. 7번만 넘어져요. 1번 하면 한 1, 2, 4번 3개 정도밖에 안 무너집니다. 지금 서부 경남의 지자체의 각자 도생이 바로 요 볼링 게임을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요 중심축을 5번을 탁 맞춰야 되는 겁니다. 이게 저는 사천 진주의 통합이라고 보는 거예요. 이 중심축이 되어야만이 산청, 고성 등등 이렇게 해가지고 전체 지자체가 다 살 수 있다. 이 게임으로 치면은 무너뜨리는 게 성공이거든요. 서부 경남이 살 수 있는 것은 요 킹핀을 제대로 살려야 된다. 그리고 요 킹핀은 또 정책상으로 4가지가 있습니다. 4가지가 뭐냐 하면은 경남 진주 혁신도시 10년이 넘었거든요. 지금 현재는 어중제비 상태입니다. 요걸 2차 공공기관 집중 이전을 통해 가지고 경남 전역에 분산 배치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집중 이전을 해 가지고 규모의 경제화로서 혁신 도시를 완성을 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서부 경남 KTX 빨리 완공을 시켜야 돼요. 자꾸 늦어지고 있죠. 서부 경남 KTX, 서부 경남 관광산업과 가장 밀접되어 있는 게 서부 경남 KTX입니다. 그리고 1도 1 국립대, 경남에는 국공립대 연합을 하든 통합을 하든 하나로 만들어야 됩니다. 지금 전체 흐름은 창원대가 지금 자꾸 도청 소재지에 있다는 이유로 지금 거부를 하고 있거든요. 그것 또한 꼬시래기 제살 뜯어먹기 하고 있는 거다. 왜? 학령 인구가 감소를 급감을 하고 있는데 창원국립대가 경상국립대보다 한 만큼 잘할 수 있다고 저기 버티는 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천의 우주항공청 설립을 기반으로 우주항공 특화 산업, 그 대한민국을 떠나서 세계적인 우주항공 산업 도시로 육성하기 위해 서부 경남이 위해서는 서부 경남이 똘똘 뭉쳐야 된다. 즉 서부 경남의 정책 볼링에 있어서 킹핀은 요 4가지다. 4가지고 요거는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주항공청 요 부분과 관련해서 사천 진주 통합까지 연결시켜서 또 제가 쭉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요거는 뭐 600년 이상 계속 나온 말입니다. 아까 코페르니쿠스 발상의 전환이 요걸 바꿔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요걸 바꿔줘야 된다는 얘기죠.
이제 제발 사람 태어나면 서울로 보내야 된다는 이런 말이 안 나오도록 하려면은 진주가 취업도 잘 되고 살기 좋은 도시고 세계 랭킹 행복 도시 중에서 진주가 1등을 하고 서울이 10등, 100등을 하고 이런 순위가 나올 수 있을 정도로 정부에서 지원을 해줘 가지고 지원을 해줘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4가지 킹핀 하나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혁신도시. 지금 현재는 어중제비 고양이 그림 수준입니다. 1차 공공기관 11개 가지고는요, 어중제비 고양이 그림 수준이라는 겁니다. 호랑이 그림을 완성을 시켜야 되는 겁니다. 이 호랑이는 어떤 것을 말씀드리냐면은, 공공기관이 지방에 내려와 가지고 지역 발전 방안을 계획을 수립을 하고 그 동원되는 자금을 마련하라고 혁신도시 특별법에 딱 명시를 했습니다. 법에 보장을 해줬습니다. 그러면은 공공기관의 숫자가 많을수록 그 지역은 발전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현재 11개 공공기관 가지고는 이게 진주만 조금 더 생활이 나아지는 정도지 경남, 그 중에서도 서부 경남 전체가 동력을 받기에는, 성장 동력을 받기에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고양이 그림 수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1개, 2차 공공기관 11개도 집중 이전을 경남 진주 혁신도시로 보내줘가지고 그것이 호랑이 그림화돼서, 즉 성장 동력의 거점의 진지로서의 중심축이 완성이 돼가지고 서부 경남에도 도움을 주고 경남 전체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 구조로 완성을 시켜야 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각 지자체장은 자기가 재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공공기관 하나를 어쨌거나 유치하려고 그렇게 시도를 하는데 그 분산 배치는 공멸이다. 서부 경남, 특히 서부 경남은 공멸될 수밖에 없는, 그리고 동부 경남은 상대적으로 5배나 잘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차기 도지사 선거할 때 동부 경남이 인구가 4배 많으니까 동부 경남에 잘 보여야 도지사 선거하는데 도움이 될 거 아닙니까? 교육감 선거하는데 도움이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본다면은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잘 살지만은 그래도 김해, 양산, 창원에 공공기관 2차 이전할 때 줘야 되겠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러면은 서부 경남은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서부 경남에서는 사천, 산청 이런 데서 공공기관 하나 떼달라고 요구를 해서는 안 되고요. 어쨌거나 진주로 혁신도시로 집중 이전한다는 게 법에 명시되어 있으니까 우리도 도와줘야 되겠다. 그래서 한 목소리를 내야 되는 겁니다. 무조건 경남 진주 혁신도시로 2차 공공기관은 경남에서는 몰아주자. 이런 이제 여론이 형성돼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요 법에 딱 그리 되어 있습니다. 29조에 이전 공공기관은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딱 이렇게 되어 있어요. 현재 법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에. 요걸 이제 밀양시 국회의원은 개정안도 내놓고 이 법을 폐지를 시키고 분산배치법을 새로 만들어 가지고 제안을 지금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경남도에서도 지금 해야 할 일은 혁신도시 발전 지원 센터라는 컨트롤 타워를 구축을 해야 되는데 안 해주고 있어요. 분산 배치를 염두에 두고 있으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앞에 선거를 염두에 두고 있다, 분산 배치를 염두에 두고 있다, 이거는 제가 그냥 추측하는 겁니다. 그 당사자분에게 확인한 건 아니에요. 그렇게 이제 분석해 보면 그렇게 볼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바라보는 겁니다. 서부 경남이 그만큼 절실하다는 걸 강조하는 측면이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경남도지사, 경남도 의원들이 서둘러서 서부 경남이 심각하니까, 낙후가 심각하니까 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도와줘야 되겠다. 그 발전지원센터 그 규정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가와 지자체가 계속 관여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혁신도시를 지역성장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그 지원하는 창구가 발전지원센터다 하고 딱 법에 명시를 해놨어요. 이 또한. 그런데도 경남도에서는 지금 안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 안 만들어주고 있는 이유가 뭐냐? 아무리 생각해도 다른 건 없는 거예요. 분산 배치를 하려면 이 규정을 만들면 안 되거든요. 센터를 만들면 안 되거든요. 발전지원센터를 만드는 그 순간 경남 진주 혁신도시로 집중 이전을 할 수밖에 없으니
미루고 있지 않느냐 하고 추측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경남 진주 혁신도시에서 희망하고 있는 연관 유치기관들 목록입니다. 요 LH를 비롯한 11개 공공기관이고 특히 항공우주 관련해서 지금 2개의 위원회가 세라믹 기술을 하고 등등 있지 않습니까? 그 연계되는 것들이 와야 되겠다. 요런 5개가 있습니다. 요 5개가 진주로 와야 된다는 얘기죠. 사천으로 간다는 것은 분산 배치라는 얘기입니다. 진주로 와가지고 시너지 효과를 더 내야 된다. 요 말씀은 이런 차원에서 드리는 겁니다. 자, 사천이 우주항공청이 문제는 요 상태로 왔습니다. 우주항공청이 사천에 들어섰지만은 삿대이고 포대이는 누더기법이 되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때 관련 연구원이 있는 대전에 지역구를 둔 민주당 국회의원이 간사였는데, 법을 통과시키는 간사였는데 주장을 해가지고 마지막까지 반대해가지고 법을 통과 안 시키지 않습니까? 법을 통과시키는 조건으로 2가지를 제안을 했어요. 3가지를. 정주 여건 개선, 원래 혁신도시가 이렇게 그나마 빠른 시간 내에 10년 내에 저렇게 정착을 어느 정도 완전은 아니지만 완성은 아니지만 정착한 거는 정부에서 정주 여건을 개선해 주도록 법에 명시를 해놨었거든요. 혁신도시 특별법에. 그런데 요 우주항공청 올 때는 정주 여건을 정부에서 해주겠다는 조항이 원래 있었는데 민주당 그 대전위원회 반대로 빠져버렸어요. 사천에서는 지금 스스로 정주 여건을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혁신도시처럼. 혁신도시도 10년이 걸렸는데 스스로 사천이 그런 정주 여건을 만드는 게 10년 만에 되겠습니까? 저는 볼 때 한 30년 걸릴 것 같는데요. 그리고 R&D 기능도 빠졌어요. 연구 기능이 핵심입니다. 우주항공청은. 그냥 어떻게 보면 껍데기만 온 거예요. 요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은 우주항공청이 오기는 잘했는데 껍데기만 왔기 때문에 우주항공청 하나 왔다고 사천이 혼자 잘 살 수 있다? 연목구호입니다. 쉽게 말해서 나무에서 물 찾는 기계예요. 지금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런 게 빠졌다. 그래서 잣대이고 포대이는 그런 우주항공청이 와 있기 때문에 사천이 혼자서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구조가 되어 있다. 물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가가지고 요 혁신도시 부분만큼 혁신도시부터 출발해야 된다. 우주항공 관련 연구기관은 2차 공공 이전 대상이 되었을 때 진주로 먼저 혁신도시로 집중 이전하는 것이 원칙이 되어 있으니까 진주 혁신도시로 먼저 이전하는 것이 맞다. 그리고 사천과 진주는 통근 시간이 10분에서 30분밖에 안 된다. 서울은 출퇴근 시간이 1시간에서 3시간이 기본이지 않습니까? 그런 거에 비하면 10분, 30분은 아무것도 안 해요. 쉽게 말해서 하나의 생활권입니다. 이 우주항공 연구기관이 경남 진주 혁신도시에 있다고 해서 사천이 망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혁신도시 정주 여건이 잘 어느 정도 구성되어 있으니까 우주항공청 직원들이 지금 한 80%는 지금 진주에서 출퇴근하거든요. 현재도. 그렇다면은 요 관련되는 연구원들이 제대로 근무를 잘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관련 연구기관, 공공기관 2차 이전할 때는 경남 진주 혁신도시로 집중 이전하는 것이 우선순위다. 요걸 강조하는 겁니다. 요게 윈윈하는 거다. 꼬시래기 젖살 뜯어먹기 하지 않는 거다는 걸 강조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진주는 일단 경상국립대학교라는 인재 양성 기관이 있습니다. 우주항공 단과대학을 하나 만들었거든요. 단과대학 하나 만드는 거 국립대에서는 엄청 어렵습니다. 아무튼 이것을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얼마 전에 또 뉴스에 나왔는데 프랑스 툴루즈라고 있거든요. 툴루즈는 이제 우주항공 산업도시로 특화된 도시입니다. 프랑스 세계적인 도시로 인정받는 도시예요. 뒤에 자료도 나오는데 그 있는 대학하고 경상국립대하고 서로 학위 교류를 한다고 며칠 전에 사인을 했답니다. 쉽게 말해서 서로 이제 좀 교류를 하면은 툴루즈 석사 학위도 받는 걸로, 그다음 그쪽 학생은 경상국립대 학위도 받는 걸로, 그러면은 자동적으로 우수한 학생들이 경상국립대 우주항공학과로 올 수밖에 없다. 그러면은
그 학생들이 졸업해가지고 우주항공산업 업체나 항공청에 취업을 하면은 우주항공산업 발전 시기를 당길 수 있다. 그게 어디 있느냐? 진주에 있다는 거예요. 진주에 있는 걸 인정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천에 창원대 뭐 과를 하나 뭐 유치를 한다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거야말로 꼬시래기 제살 뜯는 거다. 이미 특성화 단계를 정부 지원하에서 진행하고 있는 경상국립대 진주에 있는 학교를 활용하려고 해야지 뭐하러 그렇게 에너지를 소비하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진주, 사천은 서로 협력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 차원에서 자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KTX 이렇게 깔 때 이왕이면은 요렇게도 하자는 겁니다. 요렇게 요쪽입니까? 요쪽입니까? 삼천포가 어디 있습니까? 이쪽이지? 요쪽이지? 예. 지금은 서부경남 KTX가 진주를 거쳐서 거제 통영으로 빠지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빨대 효과라고 있거든요. 서울에서 관광객 1000명이 단체로 내려옵니다. 그러면 진주선 구경만 하고요. 저녁은 통영이나 거제로 가는 거예요. 통영 거제에서 회 먹고 그냥 전망 좋은 바다가 보이는 뷰 좋은 전망 좋은 호텔에서 자는 겁니다. 그러면 진주는 그냥 스쳐가는 도시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통영 거제로 다 뺏긴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통영 거제는 오리지널 서부 경남으로 분류하기는 좀 어중간한 위치에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좀 상대적으로 잘 살아요. 그렇다면 이참에 삼천포 진산섬 그 정설 다시 살리자고 지금 건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천 지역에서 잘하고 있는 거죠. 이때 진주 지역 국회의원 정치가 행정가들이 적극 도와줘야 된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서부 경남 KTX 빨리 완공해달라고 요청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렇게 할 때 숟가락 하나 더 얹이자는 거죠. 요 지선을 하나 더 만들어 달라는 겁니다. 삼천포로 갈 수 있는 지선을. 그러면은 이 지선이 깔려지면 어떻게 됩니까? 이런 구조가 되는 겁니다. 여기 전라선 그 반면 그 교사로 삼아야 될 하나 그 사례가 있습니다. KTX가 요 잘 깔렸습니다. 그러니까 막 관광객이 엄청 늘었어요. 요렇게 엄청 늘었습니다. 그런데 원래는 순천하고 여수하고 비슷했거든요. 순천보다 한 2배 정도 될 거예요. 지금은 이렇게 넣은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게 바로 빨대 효과예요. 순천은 그냥 순천만 정원 구경만 하고 잠은 여수 가서 자는 거예요. 그러면 수입은 누가 더 많이 생깁니까? 여수가 많이 생기죠. 자고 먹고 하는데 밥 먹고 하는 데가 수입이 많을 거 아닙니까? 단순히 점심만 먹고 가는 순천보다 이게 빨대 효과거든요. 그런데 좋습니다. 서부 경남 KTX 빨대 효과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진주가 그나마 위안을 삼아야 될 것은 삼천포를 빨리 대안으로 마련해가지고 그 빨대 효과를 삼천포로 노선을 바꿔 분산을 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거제 통영으로 다 가는 관광객을 자로 가는 관광객을 반이라도 삼천포로 돌리자는 얘기죠. 그러면 삼천포는 사천이니까 진주 사천이 통합을 해버리면은 서로 협업할 수 있는 관계가 되고 그 효과가 사천 진주 통합 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주에서도 적극 도와야 된다. 요 정설하는 데 대해서 사천 지역 정치가에만 맡겨서는 될 일이 아니다는 걸 강조를 드립니다. 서부 경남 여기 동력을 특히 사천 진주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KTX 우주항공선 지선을 증설해야 된다. 그리고 사천공항 국제공항 성격해야 되죠, 그죠? 그런데 뭡니까 이게 사천공항이니 진주공항이니 지금도 좀 소모전을 벌이고 있죠, 실랑이를 벌이고 있죠, 그죠? 사천 진주 국제공항 하면 되지 않습니까? 통합을 하면은 요 얘기만 드리고 요 부분만 요까지만 말씀드리고 요거는 제가 석영방송에 나가가지고 빨대 이야기를 했던 건 몇 년 전에 얘기했던 겁니다. 몇 년 전에. 그리고 요 부분부터는 잠시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 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요 통합 이야기를 꺼내는 거는 그 전제가 있습니다.
첫째, 중앙정부에서 지방을 살려야 되겠다는 말만 하지 구체적으로 행동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중앙 권력이 지방 분권이 현실화되면 이런 얘기 할 필요가 없어요. 그게 일단 안 되고 있다는 전제를 인정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선출적인 국회의원이나 이런 분들은 자기 재선에만 관심이 있는 거지, 그런 부분들이 또 법상 해결이 안 되면은, 또 이게 그것만 법상으로 해결되면은 저희들이 이렇게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중앙정부에서 인구 소멸이 지방이 살도록 애를 많이 낳는 구조를 만들어줘야 된다. 쉽게 말해서 취업하기 좋은 기업들 많으면 되지 않습니까? 그걸 못 만들어주고 있는 이 상태에서 세월이 자꾸 가다 보니까 요 세 가지가 해결 안 되는 전제하에 지금 지방 소멸 지수는 점점 높아지고 있고 자꾸 2만 명까지 갈 수밖에 없는 구조다 보니까 몸부림 차원에서 지금 단계에서 그러한 어중제비 상태에서 해야 할 일이 뭔가를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앞에 게 말씀드린 전제만 정부에서 다 풀어주면은 이런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죠? 필요가 없는 겁니다. 현재 답답한 구조 속에서 해야 할 일이 뭔가 그나마 고민해가지고 좀 정리해서 말씀드린다.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요게 중요합니다. 요게 제대로 된 R&D 기능 정주 여건 보장이 안 된 그게 오다 보니까 요게 우주항공청 사천으로 온 지 100일째 되는 날 어느 언론사에서 인터뷰한 내용입니다. 과장급 이상이 과장국장급이 36개 자리가 있었는데요. 12자리를 못 채웠었답니다. 100일 되는 날. 지금은 채웠는지 모르겠어요. 과장급 9명, 국장급 3명을 못 채웠답니다. 왜 못 채웠겠습니까? 과장급, 국장급은 다 지금 대학 보낼 애가 있을 거예요. 중고등학교 다니는 애가 있을 거예요. 내려오는 순간 보장이 안 된다고 보는 거예요. 경남 진주 혁신도시도 아까 조금 전에 질문을 해주셨는데, 경남 진주 혁신도시도 그 동반 이주율은 70%입니다. 알려진 것보다 그렇게 심각하지 않습니다. 공공기관 직원이 진주로 이전한 비율이 70%예요. 공식 수치가 그리 나옵니다. 그런데 다만 독신이나 미혼이 포함된 게 70%예요. 독신 미혼을 빼면 결혼한 가정은 35%입니다. 그나마 그것도 다른 혁신 도시에 비해서는 아주 좋은 상태입니다. 진주가 그걸 70% 실제 이전율 70%를 만들기 위해서는 제가 드리는 말씀은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다른 거는 필요 없습니다. 공공기관 2차 이전 11개 가져오면 됩니다. 규모의 경제를 만들고요. 규모의 경제를 만든다는 얘기는 공공기관이 지역에 돈 쓸 수 있는 근거를 법에 명시해 줬다 그랬죠. 그죠? 그러면은 지금 지방세를 1,000억 원 지금 거둬들이고 있거든요. 진주 세무서에 1년에 공공기관이 와가지고 11개가 더 오면 2,000억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정대된 금액으로 정주 여건 개선 자꾸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공공기관 가족이나 그 공공기관 직원들이 진주에 이제 살려고 할 거예요. 그 비율이 점점 높아질 겁니다. 지금 상태에서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2차 공공기관 이전, 집중 이전 계속 강조해서 유치를 해야 되고요. 그렇게 되면은 원도심 침체는 정해진 수순입니다. 어쩔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좀 안타까운 말씀이지만은, 그러면은 공공기관 2,000억으로 되는 지방세수를 자꾸 쓸 수 있게끔 원도심에 가서 전통시장에서 쓸 수 있게끔 그걸 낙수 효과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간접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금액을 자꾸 늘려가는 게 순서지, 혁신도시는 생명이 다 했으니까 포기를 하자, 그리고 혁신도시 더 이상 지원해 주지 말자 했을 때는 그야말로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말씀드린 겁니다. 하여튼 제 의견은 그렇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사천도 이제 사천 이야기를 주로 할 겁니다. 한국판 나사, 툴루즈, 미국 나사, 툴루즈가 되겠다고 사천이 이제 주장을 해요. 맞습니다. 그렇게 하면 그렇게 돼야 되고요. 그렇게 해야 세계적인 우주항공 도시가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까 차 떼고 포 떼고 껍데기만 우주항공청이 왔다 했지 않습니까? 정부의 혁신도시 정주 여건 개선하는데 어마어마한 돈을 정부에서 지원을 해줬거든요. 그런데 사천에 가보면 아실 겁니다. 덜렁 우주항공청만 지금 입주해 있잖아요. 그 주민을 경남 진주 혁신도시처럼 만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돈이 얼마나 많이 투입돼야 되겠습니까? 그것을 국회를 통과해야 되는데 우주항공청법 개정하는 거 지금 올라가 있잖아요. 항공특별도시법, 핵심도시특별법처럼 다른 지자체 도시 국회의원들이 동의해 주겠습니까? 자기들 유치해야 자기가 당선되는데 당장 진주만 하더라도 도와주는 척하고 있지만 적극 안 도와주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연목구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우주항공청이 정주 여건도 정부에서 해준다 법에 그대로 포함되고 R&D 기능도 다 포함돼 가지고 왔으면은 진주가 이렇게 이렇게 같이 하자고 제안할 여지가 엄청 줄어들었을 거예요. 근데 진주가 안 도와주면 안 되는 구조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희망 고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희망 고문. 사천 지역 소위 말해서 주민들에게 희망 고문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게 몇 년이 될지 몰라요. 그렇다면은 빨리 규모의 경제를 이루기 위해서 진주 사천은 합쳐야 된다. 구체적인 타겟은 미국 나사, 프랑스 툴루즈가 되는 도시로 가는 지름길은 합치는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프랑스 툴루즈와 미국 휴스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주항공 핵심센터를 중심으로 우주항공 분야 앵커 기업도 있고요. 교육기관도 있고 연구기관도 행정기관이 다 모아져 있습니다. 다 모아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계적인 명품 도시로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진주 사천은 어떻습니까? 사천에 그냥 껍데기 우주항공청만 덜렁 있지 않습니까? 요게 언제 되겠습니까? 요런 게. 그런데 요 교육기관, 연구기관, 핵심도시 공공기관에 우주항공 공공기관 2개가 있거든요. 요게 진주에는 벌써 12년 전부터 준비해가지고 마련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행정, 주거, 산업, 상업, 교통 이것을 서로 기능을 통합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수도권은 출퇴근 시간이 1시간에서 3시간이 기본이에요. 그것도 하나의 생활권으로 본다 이겁니다. 근데 진주 사천은 10분에서 30분이면 되는데 왜 생활권이 다르다고 주장하는 거냐 이 말입니다. 하나의 생활권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합치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분석해 놓은 겁니다. 툴루즈예요. 행정, 산업, 기업, 학교, 연구 이런 요소들이 있습니다. 요거에 다 툴루즈라는 도시에 다 하나로 뭉쳐 있는데 사천은 요거밖에 없어요. 진주는 또 요거밖에 없어요. 2개를 합치면 요게 되는 거예요. 지금 현 상태에서도 합치면은 툴루즈가 되는 겁니다. 통합만 해버리면 툴루즈예요. 거기다가 국회에 가가지고 좀 더 요청을 해가지고 업데이트만 시키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타깝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미국 휴스턴도 이런 요소를 갖추고 있어요. 존슨 우주센터가 있고 산업, 기업들은 이런 엑시엄 스페이스가 있고 뭐 이렇게 교통 이렇게 쭉 돼 있습니다. 이것도 진주에서는 이런 부분을 지금 현재 갖추고 있고요. 경상국립대를 비롯해가지고 경상대 병원까지. 사천은 또 이런 요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요거 2개를 또 합쳐버리면 요거하고 똑같아지는 거예요. 지금도. 휴스턴, 툴루즈 우리가 롤모델로 삼아서 추진하겠다고 왜 말로만 하느냐 이거예요. 진짜 그런 의지가 있다면은 이렇게 지금도 당장에 합쳐버리면은 한 80%는 갖춘 도시가 되는데. 그래서 구체적으로 분석해 보니까 현재 실태, 기회 요인, 위험 요인 해가지고 쭉 여기 있습니다. 요것만 가지고도 제가 한 1시간 설명드릴 수 있는데 시간상 제약이 있으니까 그냥 자료로만 대체하겠습니다. 요거는 사천과 진주가 합쳐야 되는 당위성에 대해서 하나 분석해 놓은 겁니다. 합쳐야 되는 거예요. 지금.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번 더 강조드립니다. 서부 경남의 낙후된 기초지자체, 지방 소멸이 가파른 속도에서 더 심각하다. 서부 경남이. 아까 50년, 30년, 2만 소멸 카운트다운에 들어갔다고 했지 않습니까?
현실입니다. 그리고 경남 중에서도 서부 경남의 GRDP 5배 낮고 인구는 4배 적습니다. 그래서 서부 경남 기초지자체는 서둘러서 동부 경남보다 먼저 나서야 됩니다. 동부 경남보다 먼저 선제 대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양산이나 김해는 어떤 생각하고 있습니까? 부산 경남 통합되기만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냥 시간이 지나면 자기들은 부산 시민이, 쉽게 말해 옛날 부산 시민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마음은 소속은 경남이지만 부산이에요. 이미 마음은. 그런데 우리보다 4배, 5배가 잘 살고 있지 않습니까? 서부 경남은 급한 거예요. 부산 경남이 덜컥 통합이 돼버리면 서부 경남은 더 차이가 날 거예요. 이게 GRDP가 한 8배로 늘어날 거예요. 사천, 진주 서로 뭐 각자 도생 뭐 잘할 수 있다고 각자 이렇게 하고 있는 그러면서 가장 잘 나가는 진주 사천마저도 나중에는 인구가 팍 줄어들 거 아닙니까? 그런 사이에 산청, 고성 이런 데는 사라질 거고요. 그래서 계기가 있어야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산청과는 지금 계기가 없어요. 근데 사천과는 계기가 마련됐지 않습니까? 우주항공 복합도시 추진, 툴루즈, 휴스턴 이런 도시를 만들기로 타겟이 정해졌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지역 거점 투자에 대한 정책적 당위성이 하나 마련된 거예요. 합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광역화 보면은 뭐 손실 우려 사항도 나타날 수 있다. 당연히 있죠. 그런데 문제는 본말이 전도된다 해서 본은 합치면으로 인해서 나오는 이익이 그만큼 많다는 거예요. 그에 따른 손실은 말입니다. 말. 그거는 좀 서로 도와가지고 진주에서 많은 양보를 하고 이렇게 하면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말을 부풀려가지고 이 말 때문에 안 된다고 막 주장을 하는 거예요. 통합하면 안 된다고, 합치면 안 된다고. 그런데 진적 여기 이런 걸로 따져 들어가 보면은 그렇게 주장하는 요소는 말이라는 겁니다. 말. 그래서 빨리 이런 것들이 홍보가 제대로 돼가지고 본말에서 본이 뭐냐를 빨리 인식을 하셔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천과 진주의 관계를 이제 좁혀보면은 한쪽 날개만으로 날 수가 없는 지금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찻대고 포대고 껍데기 우주항공청만 왔기 때문에. 그리고 날개 크기가 달라서 잘 날 수 없습니다. 지금이 적당해요. 지금이 진주도 그렇게 뭐 내세울 게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부지런한 새가 먹이를 먼저 확보하지 않습니까? 적어도 동부 경남보다 더 서둘러야 된다는 거예요. 합쳐가지고 우주항공청을 매개로 정부에게 내놔라. 자꾸 요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정부에서 줄 맹분이 생기는 거예요. 국회에서도 줄 맹분이 생기는 거예요. 통합을 하겠다, 내놔라, 부탁한다 하는데 다른 지역구 국회의원이 어떻게 반대하겠어요? 명분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진주는 이미 하나의 생활권입니다. 이거 분석해보니까요, 하나의 생활권이에요. 이미 하나의 생활권입니다. 아침 출근 시간 한번 가보셨죠? 퇴근 시간 보셨죠? 너무 길이 막힙니다. 그만큼 하나의 생활권입니다. 삼천포에 있는 큰 병원의 병원 의사 과장을 이렇게 서울에서 유명한 사람을 모시니까 제일 조건이 뭔지 압니까? 진주 혁신도시에 방 구해달라는 거 아닙니까? 우주항공청 직원들 지금 80%가 지금 출퇴근하고 있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 현실을 인정해야 되는 거죠. 하나의 생활권입니다. 하나의 생활권. 그리고 연역적으로도 보니까 진주군으로서 하나였더라고요. 정체성이 자꾸 다르다고 사천에서 이야기하는데 아니더란 말입니다. 예,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이렇게 광역지자체 이렇게 할 때 옛날에 진주군들 있었잖아요. 한 몸통이었어요. 한 몸통. 부산, 울산, 경남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그것 또한 명분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통합 효과는 구체적으로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관련 법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통합 추진 근거는 이게 법에 명시되어 있는 문장입니다. 지역 특성에 맞는 발전,
국가 및 지방 경쟁력 강화, 주민의 편익 정진을 위해서라면은 통합을 해라 하고 법에 명시를 해놨어요. 지방균형발전법에. 지역 특성에 맞는 발전에 지금 사천 진주가 해당되지 않습니까? 통합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국가의 지방 경쟁력 강화에도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민의 편익도 정진시킬 수 있죠. 사천 시민들 지금 삼천포는 사천 삼천포 합칠 때 좀 그런 게 있는가 봅니다. 지금까지도 엉은이가. 근데 정촌이라든가 이런 경계지역에 있는 사천 시민들은 사실은 김해 양산이 부산 시민이듯이 이미 진주 시민이지 않습니까? 마음은 하나의 생활권이니까요. 그런 차원에서 통합의 근거는 법에 맞는 거예요. 그리고 통합되면 이렇게 됩니다. 인구 50만이 돼야 되는데 인구 50만은 안 되거든요. 사천 진주 합쳐도 48만인가 그렇습니다. 47만인가. 그랬을 때 이런 요건이 있어요. 면적하고 인구를 두 개를 해가지고 합칠 수가 있는 또 조건이 있습니다. 그 요건에는 해당되는 거예요. 그렇게 합치면 어떻게 되느냐? 면적이 전국 14번째가 되는 거예요. 춘천과 비슷해져요. 춘천, 강원도 춘천. 그리고 인구도 22번째. 그 경북구미나 경기도 의정부하고 비슷한 수준이 돼요. GRDP 기준 중요하지 않습니까? 26번째. 광양 잘 살잖아요. 전라도 광양. 경기도 남양주와 비슷한 수준으로 확 올라가는 거예요. GRDP 수준이. 그리고 대도시로 분류가 됩니다. 대도시가 분류가 되면은 광역지자체인 도의 일부 사무를 직접 처리할 수 있는 거예요. 경남도에서 사인을 결재를 승인을 해줘야만이 처리할 수 있는 행정들을 사천 진주만이 이렇게 해가지고 처리할 수 있는 게 25가지나 돼요. 통합을 하면은. 그게 이제 하나씩 보면은 지금 인구 대도시로 분류되어 있는 그 15개 전국 도시가 있습니다. 성남시도 그렇고 부천시, 남양주, 안산 다 잘 살잖아요. 시흥, 안산, 안양 거의 다 수도권입니다. 그리고 경북에는 포항시밖에 없어요. 경남도 김해시밖에 없어요. 이거 빨리 사천 진주가 들어가자 이겁니다. 이 범위에 빨리 들어가자는 거죠. 이 사람들은 이 도시들은 많은 걸 누리고 있잖아요. 지금 선제대응을 해가지고. 그리고 통합하게 되면은 인구 요 요건에 이제 충족하게 되는 거예요. 합치면은 여기 있네요. 45만이 안 되네요. 45만이 안 됩니다. 앞으로 고성, 산청도 합쳐야 됩니다. 50만 갖추려면은. 최적의 도시는 50만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시정연구원이라고 있어요. 창원에 가면은 경남도 발전연구원이 있거든요. 경남연구원이라고 있습니다. 싱크탱크예요. 경남의 발전의 그림을 거기서 다 그립니다. 거기서 항상 진주 서부 경남은 소외되고 있는 거예요. 왜? 그와 협업을 하는 그 대학이 창원대거든요. 도청 바로 옆에 있으니까. 거기 연구원에 저도 이제 비상임 연구위원으로 왔다 갔다 하거든요. 가면 항상 소외감을 느끼고 옵니다. 그런데 창원에는 또 자체적으로 시정연구원이라고 또 있어요. 공공기관의 연구원이 있습니다. 창원, 진주 사천이 합치면은 대도시로 분류되기 때문에 시정연구원을 만들 수 있는 근거가 돼요. 이 근거를 지금 성남시 연구원, 화성시 연구원 이런 데 시정연구원이 있어요. 사천 진주 연구원도 만들 수 있습니다. 이 연구원을 삼천포에 선물을 주자는 거죠. 삼천포 지역에 바다가 잘 보이는 그 지역에 연구원 하나 뻔하게 세워서 사천 진주 발전 방안을 잘 짜서 만들어 보자는 거예요. 통합을 하면은 세울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요런 특례가 주어집니다. 특례가 주어집니다. 그냥 제가 그냥 임의적으로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요 법에 따른 겁니다. 법에 따른 겁니다. 요 교부세도 재정 특례도 있어요. 그리고 시장, 부시장을 2명을 둘 수 있어요. 통합을 하면은. 사천, 진주 부시장 1명씩 둘 수 있습니다. 통합을 하면은, 현실적으로. 그리고 총, 요런 일들을 할 수 있어요. 요런 일들을 직접 처리할 수 있습니다. 요런 일들을 직접 처리할 수 있어요. 51층 이상인 건축물, 이런 걸 허가를 내줄 때. 그 다음에 도지사를 격려하지 아니하고 농지법, 농지 전용 허가 신청서도 도지사를 격려하지 않고 자체 우리 사천 진주 통합시에서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효과들이 있는 겁니다. 통합을 하면은. 그런 게 무려 26가지나 돼요. 26가지나. 통합을 하면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인허가 관련해서 관청 드나들면서 불편을 겪으신 분들 많으시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많은 부분을 경남도까지 안 가고 해결할 수 있는 것이 26가지나 됩니다. 통합을 하면은. 그리고 구체적으로 불이익 배제의 원칙, 여객 자동차 운수 사업부에 관한 원칙, 이런 것들 혜택을 줍니다. 통합, 이거는 대도시에 대한 특례가 아니고요. 통합을 하면, 사천 진주가 통합을 하면 대도시가 분류를 안 돼도 당연히 통합을 했기 때문에 이런 효과가 부여되는 겁니다. 이런 효과가 부여되는 겁니다. 차 비용, 운임 있죠. 그리고 예산에 관해서도 지원을 해죠. 그리고 특별 지원도 또 가능합니다. 특별 지원. 그러니까 정부 예산을 쉽게 더 많이 가져올 수 있다 이겁니다. 사천시 지금 진주시 따로 올라가지고 지금 난리잖아요. 예산 시절이지 않습니까? 좀 더 달라고. 근데 기획재정부에서는 어떻습니까? 전국 지자체장 다 오는데 다 준다 하지 웃지 그러면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하지 안 준다 하겠습니까? 얼마나 피말리는 전쟁이에요. 근데 사천 진주가 합치면은 자동적으로 확보되는 금액이 이렇게 늘어난다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확보되는 게. 보통 교부세, 특별교부세, 재정상 특별지원 이거 중요하지 않습니까? 세금. 예? 확보할 수 있는 세금이 많아지는 거예요. 스스로. 그리고 공무원 처우 보장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요 지자체별로도 들 수 있어요. 시의회에도 부의장은 사천에 한 명, 진주에 또 한 명 둘 수 있는 거예요. 이런 특례들이 통합하면은 바로 주어진다. 그리고 또 구체적으로 보면은 행정 효율성이 향상됩니다. 예를 들면은 지금 공모사업, 우주항공 관련되는 뭐 공모사업을 한다. 사천에서 확 지원할 거예요. 진주도 지원할 겁니다. 왜? 진주도 우주항공 산업을 지향하는 도시니까요. 그렇게 왜 꼬시래기 제사 뜯어먹게 합니까? 그냥 통합을 하면은 그냥 얌전하게 그냥 지원만 하면 탁 받을 수 있는 건데. 절차만 밟으면 되는데. 그리고 지역 경쟁 및 주민 편익이 증대됩니다. 통합이 된 경우 산업의 다양성이 더 높게 나타나 도시화 경제 효과가 발생합니다. 즉 지역 간 경계가 사라져 시계외 할증 요금과 같은 행정권 구분에 따른 불필요한 비용도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경제적 시너지 효과, 공동생산 체제로 전환된다면 더 큰 경제적 성장을 이룰 수 있습니다. 요와 관련해서는 그 인력 양성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인력 양성. 그리고 지방자치가 강화됩니다. 지금 초중고 학군, 지금 우주항공청에 국가장들이 안 오는 걸 해소시킬 수 있잖아요. 그냥 진주 혁신도시에 진주 혁신고등학교를 하나 만든다. 예를 들어서 지금 건국고등학교 이전하게 돼 있잖아요. 그걸 진주 혁신고등학교는 명칭을 변경해 보십시오. 그러면 우주항공청 국가장들 자녀들 아마 데리고 내려올 확률이 한 50%는 증가할 거예요. 진주 혁신고등학교 지금 나와가지고 바로 경상국립대 지원하면은 경남 그 지역 인재 할당제로 LH나 그 우주항공 공공기관에 바로 취업할 수 있으니까요. 그럼 자꾸 데려올 거 아닙니까? 그런 구조가 돼야 된다는 그게 바로 선순환 구조 아닙니까? 선순환 구조. 이런 것부터 해결이 돼야 된다는 거죠. 이런 것들은 정부에서 뭐 권한을 많이 이양해주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런 거 하기 이전에 현재 애매모호한 어려운 상태에서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게 바로 통합인 거예요. 통합을 하면은 자동적으로 해결되는 거다 이거 아닙니다. 지금 답답한 상황이 있어도. 그리고 도시 브랜드 가치 향상됩니다. 도시 브랜드 가치 향상. 지금 이렇게 인구와 GRDP를 보니까 전국 기초지자체에서는 20번째 도시가 되는 거예요. 진주 사천이 통합을 하면은 분석을 해보니까 20번째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인구 감소와 지방 소비는 이기 대응 차원에서 지역 거점 투자에 대한 정책적 당위성이 증대하는 겁니다. 그러면 광역화를 하는 방식은 지금까지 통합을 쭉 말씀드렸는데 연합 후 통합하는 방식도 물론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게 연합은 사라지고 있어요. 용어가. 왜? 인구 소멸 속도가 이렇게 가파르게
지방 소멸 지수가 이렇게 가파르게 안 좋아질 줄은 누구도 예측을 못했다는 거예요. 연합을 거치고 통합을 가는 게 가장 바람직한 프로세스는 맞습니다. 그런데 연합을 거치기에는 너무 심각해졌다는 거예요. 현재가. 그래서 통합 직진 방식을 지금 택하고 있다. 그러면은 단일 행정구역화 되면은 통합시장 한 명을 뽑아야 돼요. 이거는 공직선거법상 두 명을 뽑을 수가 없습니다. 서로 합의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통합시장 한 명을 뽑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부시장을 두 명 둘 수 있고요. 그 지방의회 의장을 두 명을 둘 수 있는 그런 혜택은 있다. 그리고 국회의원과 지방의원 선거 요거는 조율 필요가 있죠. 조율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거는 이런 게 있어요. 게리맨더링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국회의원 선거 인구가 부족해지면은 다른 지자체 인구도 이렇게 떼내가지고 저리 할 수 있거든요. 극단적으로 이렇습니다. 사남해 국회의원 뽑을 인구가 안 되면은 사천 진주 통합을 했다. 쉽게 말해서 사천 진주 시가 됐다. 그렇더라도 구 삼천포 지역을 주민들을 저쪽으로 국회의원 투표를 하라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게리맨더링이거든요. 불가능하지는 않다는 거예요. 불가능하지는 않다는 겁니다. 그러면 향후 서로 이런 분위기가 돼가지고 추진되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되느냐? 법에 대한 그 절차는 이렇습니다. 통합건의미 발굴, 통합근거안이 나오면은 두 가지가 있어요. 지방의회에서 투표를 해서 통과를 시킬 수도 있고요. 주민투표만 실시할 수도 있습니다. 선택입니다. 선택. 마창진 통합할 때는 창원에 주민투표 안 했어요. 지방의회만 통과시켰어요. 사천진주 통합을 한다. 지방의회가 만약 반대하면 주민투표만 실시하면 됩니다. 하여튼 선택을 하게 돼 있습니다. 법이. 그리고 공동위원회를 설치해가지고 명칭 소재지 이런 걸 정해나가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할 때 탑다운 방식이냐 바텀업 방식이냐 밑에서부터 위로 갈 거냐 위로부터 아래로 내려올 거냐 마창진은 탑다운 방식을 택했고요. 만약에 주민투표를 실시하면은 바텀업 방식이 되는 거죠. 밑에서부터 위로 가는 거죠.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 지방시대위원회가 통합대상 지자체를 먼저 발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방시대위원회는 사천진주 통합 움직임이 있다는 걸 먼저 지금 알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때 지자체장, 진주시장이죠. 지방의회, 그 다음에 일정 수 이상은 주민투표권자 중 총 50분의 1입니다. 50분의 1은 채울 수 있을걸요? 50분의 1은 좀 열심히 하면 쉽게 채울 겁니다. 그러면은 스타트는 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지방의회에서 반대를 해도 지자체장이 반대를 해도 주민들이 스스로 스타트를 시킬 수 있는 거예요. 통합을 하겠다고. 그래가지고 지방시대위원회에 건의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방시대위원회에서 통합방안을 마련하고 행안부 장관이 그때는 이제 정상적으로 이제 거꾸로 내려오는 거예요. 행정안전부 장관이 사천하고 진주에게 시장에게 통합 근거안을 내미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지방의회만을 통과시킬 건지 아니면 지방의회에서 거부를 하면은 그냥 주민투표를 실시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뭐 이런 절차를 쭉 거칩니다. 그렇게 할 때 법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요게 지방분권균형발전법이 있고요. 동법 시행령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50분의 1 이상이 동의를 하면은 통합을 우리가 원한다고 건의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18세 이상 주민입니다. 18세 이상 주민. 성년이죠. 성년보다 더 낫죠. 그죠? 18세 이상 주민입니다. 투표의 현재를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요거는 어느 지자체든 조금만 노력하면은 이건 맞출 수 있어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반드시 도지사는 격려를 해야 됩니다. 승인이 아니에요. 산천진주가 통합을 하겠다 이거 할 때 도지사 승인이 아닙니다. 다만 도지사는 격려는 해야 돼요. 격려는 해야 돼요. 그렇게 할 때 도지사는 의견을 붙여서 제출해야 할 수 있을 뿐이지 거부는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민투표가 주민들의 의견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걸 강조하는 겁니다. 그리고 법에 또 이렇게 돼 있어요. 건의가 있는 경우에는 지방시도위원회에서는 반드시 참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천시장, 진주시장에게 권고할 수 있는 거예요. 또 그렇게 할 때 주민투표를 요구하면은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겁니다.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게 그렇게 까다롭지 않게 돼 있더라고요. 요거는 뭐 자세하게 읽어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하여튼간 그렇게 까다롭지 않아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일정 부분 동의를 하면은 쭉 진행될 수 있도록 법이 되어 됩니다. 분석을 해보니까. 자꾸 시장이 반대해서 한대, 지방의회에서 반대한대,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길이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요 주민투표. 시군구 사천 진주시 통합과 관련해서 주민투표 실시 요구를 받으면은 지체 없이 사천 진주시장, 사천시장, 진주시장은 지체 없이 이를 공표하고 주민투표를 실시해야 한다. 그때 공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방의회 의견을 듣도록은 해요. 그런데 이 의견은 그냥 듣는 거예요. 그냥 듣는 데 불과하는 겁니다. 여기서 못하게 막을 수는 없는 거예요. 막을 수는 없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쭉쭉쭉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보다는 퉁쳐서 주민들만 쭉 이렇게 의견이 일정 부분 모여지면은 진행할 수 있는 게 통합이더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구체적으로 통합시 명칭입니다. 기존에 통합된 사례들이에요. 미금시 남양주군 합쳐가지고 남양주시가 됐고요. 요 재미있는 게 있어요. 여기 온양시하고 아산군하고 합쳐갖고 아산시가 됐습니다. 작은 명칭을 붙여줬어요. 요 서산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정읍도 마찬가지예요. 정읍도 시하고 군하고 합쳤는데 정읍시라고 만들어졌어요. 이런 식으로 요 사례를 보면은 이제 대충 답이 나와요. 시 명칭을 어떻게 해야 될 건지, 시 명칭을 어떻게 해야 될 건지 쭉 나옵니다. 장승포시 거제군 합쳐가지고 거제시가 됐어요. 진주시 진양군 합쳐가지고 진주시가 됐죠. 하여튼 사례가 이렇게 쭉 나왔습니다. 엄청 많죠? 엄청 많습니다. 이렇게 정하는 원칙은 또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기존 시 명칭 중에서 선정, 기존 시 명칭의 조합으로 선정, 제3의 새로운 명칭으로 세 가지 중에서 하나씩 정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기존 시 명칭을 선택하면 이런 장점이 있고, 기존 명칭을 조합했을 때 이런 장점이 있고, 이렇게 장점, 단점이 이렇게 있는 겁니다. 장단점이 물론 다 있습니다. 요걸 가지고 이제 쭉 공동위원회가 구성되면은 막 선호도 조사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저는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통합을 해야 된다는 당위성이 인정된다면 주민들 분한테 지리 7,000보시 사천시, 진주시 하자고 서로 의견 대립이 강하면은 양보가 안 되면은 지리 7,000보시도 한번 만들어 보자는 거죠. 요 권역이 뭡니까? 지리산, 두류산권이지 않습니까? 그죠? 예를 들어서 나중에 산청, 고성까지 합쳐야 된다. 그냥 지리시 하면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지리시 하면은 홍보하기 좋잖아요. 진주시로 하면은요, 사천에서 통합에 응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통합시 명칭 정하는 게 엄청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디테일에 악마가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강론에 들어가서 통합 지자체, 소재지, 청사 소재지, 명칭, 그 다음에 선거구, 요 세 개가 가장 아킬레스잖아요, 그죠? 쉽게 말해서 디테일의 악마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웃자고 하는 얘기입니다. 디테일의 악마가 있다. 그러면은 중국적으로 가야 할 방향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진주, 구 사천, 구 삼천포 플러스 고성 산청 이런 지역까지 합쳐야 50만이 된다. 이렇게 가는 걸 염두에 두고 통합시 사천 진주 합칠 때도 명칭을 정할 필요가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없지 않습니까? 지금 우주항공 산업을 바탕으로 합쳐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고성과 사청은 건덕지 하나는 있습니다. 카이 자이사가 고성에도 하나 있고 사청에도 하나 있어요. 있습니다. 억지로 갖다 붙이면은 합치면서 고성 산청의
그런 자회사를 한 두세 개 더 만들어준다는 통합 조건을 붙이면 되는 거예요. 정부에 요구할 때. 근데 통합이 그 좋은 점인데 그 사천에서 반대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건 다 마치고 여담으로 제가 얘기를 좀 듣겠습니다. 왜 반대를 하는지. 예.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청사 소재지. 법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청사의 역사성, 주민의 접근성, 편의성, 행정 효율성, 지역의 균형 발전, 통합의 상징성 등을 고려하라고 법에 딱 명시되어 있어요. 요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통합 청사를 정해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안 되고 있죠. 그래서 창원시는 이런 절차를 밟았어요. 2010년 1월 12일부터 쭉 이런 절차를 밟았습니다. 이런 절차를 밟았어요. 그래가지고 막 창원 39사단 부지, 마산 종합운동장, 진해 육군대학 부지를 후보로까지 또 선정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투표를 해보니까 창원 39사단 부지가 가장 많이 나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됐습니까? 그냥 창원시청사가 통합청사가 돼버렸어요. 그만큼 조율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데 본말에서 이게 어찌 보면 말인데, 말이 디테일인데 이게 악마가 되다 보니까 본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통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갈등 해소 방안은 어떻게 돼야 되느냐? 물론 절차는 다 밟아야 됩니다. 절차는 다 밟아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아젠다를 드리는 겁니다. 사천에서 반대하는 이유, 강병중 부산상공회의소 회장이자 넥슨타이어 KN의 회장 아시죠? 이분이 경남일보의 칼럼에 기고를 했어요. 진주시는 통합하려면은 통합을 해야 된다. 사천하고 통합하려면은 통합시청사 교육지원청 비롯해서 줄 수 있는 모든 것 사천에 양보하라고 글을 실었어요. 여기에 질문하신 선생님의 그게 담겨 있는 겁니다. 그냥 하자하면 사천이 안 하는 거예요. 흡수 통합된다고 사라진다고만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합니까? 무대 위로 올리기 위해서는 이런 제스처를 취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알고 있는데 고양이 목에 바울 아무도 못 따는 겁니다. 아무도 못 따는 거예요. 진주시장이 만약에 이런 제안을 지금 덜컥 한다고 보입시다. 차기 진주시장 당선 되겠습니까? 예? 그렇지 않습니까? 제안을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알고 있는 거예요. 알고 있는 겁니다. 이게 가장 핵심입니다. 핵심. 창원시정연구원은 새로 만드는 거니까 그냥 삼천포에 주면 돼요. 준다는 표현은 뭐 하지만 삼천포에 만들면 돼요. 통합 효과로. 그런데 교육청도 잘 얘기하면 될 가능성이 있어요. 있어요. 그런데 통합청사, 통합시 명칭 이거는 엄청나게 실랑이를 벌일 거예요. 진주시에서도 난리가 날 거예요. 그러면은 통합 1청사는 진주에 두고 사천 청사는 예 2청사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죠. 높죠. 그냥 사천 진주시 될 가능성이 높죠. 그죠? 그나마. 근데 그게 바라는 방향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런 차원에서는. 이런 차원에서는. 그래서 수기 절차가 필요하다.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지금 사천 희망 고문이다. 사천 잘 되는 걸 방해하려고 하는 게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구조가 되다 보니까 희망 고문이 너무 길어질까 봐서 2차 공공기관 이전 가지고 지금 경남의 각 지자체들이 희망 고문에 지금 시달리고 있거든요. 하나씩 가져올 수 있다는 희망하에 지금 군수시장들이 다 중앙정부에 가서 요청을 하고 있어요. 희망 고문이죠. 그거와 마찬가지로 사천시 프랑스 툴루즈, 미국 휴스턴 같은 그 모형은 좋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여력도 없거니와 지금 돌아가는 정치 지형상 덜컥 도와줄 것 같지는 않다. 그러면은 그리고 스스로 통합을 한 때 한계가 있으니까 사천 진주 우주항공으로 똘똘 뭉치겠다.
세계 명품 도시 뜰루즈를 만들겠다고 정부에 가서 이야기하는데 정부에서 지원을 안 해줄 수 있겠습니까? 합치기만 합치면은 80%가 달성된다는데, 그리고 20%만 도와달라고 하는데, 정부에서 국회의원들이 반대할 명분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부지런한 새가 벌레를 잡는다고 했는데 지금이 딱 타이밍이라는 거죠. 좀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민주당 그 대전 국회의원이 대전 지역 자기들 지역구 안에 있는 연구원, 항공 관련 연구원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반대를 안 했으면은 온전한 우주 항공청이 왔으면 진주에서 이런 말 꺼내기도 어려울 거예요. 정부에서 자동적으로 정규 여건도 개선해주게 돼 있으니까 법상 그게 안 됐지 않습니까? 계속 강조드리지만 그게 가장 주 포인트입니다. 안 됐거든요. 껍데기만 왔거든요. 혼자 해결할 수 없는 구조거든요. 그리고 진주는 합쳐가지고 손해볼 게 전혀 없는 거예요. 더 진주는 핵심 도시가 더 발전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는 거예요. 그리고 경상국립대 우수한 인재 커트라인 자꾸 올라갈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는 거예요. 창원대학교 흡수할 수 있는 동력이 마련되는 거예요. 통합을 함으로써. 그러니까 진주도 좋고 사천도 좋은데 왜 안 되겠습니까? 선생님, 왜 사천에서 반대를 하겠습니까? 이런 구조인데. 그러면은 사천이 배수의 진을 친다? 그것 또한 답이 아니고요. 시간이 갈수록 타이밍을 놓쳐버리면 통합을 할래야 해도 효과가 별로 없어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진주가 너무 서둘렀으면 또 찔러가다가 넘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진주는 통합추진위원회가 설립이 돼가지고 시험이 거의 마지막 단계에 와 있어요. 사천은 반대추진위원회를 최근에 구성했어요. 이런 상황에서 아무리 제가 이런 당위성이 있다고 얘기해도 씨알이 믿기 들어가겠습니까? 정치권에. 안 되겠죠. 그래서 저는 제3의 방안으로 그냥 상생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청주, 청원을 합칠 때 상생위원회를 조례를 만들고 이렇게 했어요. 지금은 조례를 만들려면 사천시의회, 진주시의회 동의도 얻어야 되니까 그거조차도 불가능하니까 그냥 민간 차원의 상생갈등조정위원회라는 민간기구를 하나 만들어 보라는 얘기입니다. 그때는 진주지역, 사천지역 각 대표자들을 모아서 갈등조정위원회를, 상생위원회를 지금 출범시키는 것은 어떻겠느냐 하는 게 제 마지막 이제 의견이고요. 그렇게 할 때 아무튼 사천 진주 통합 미래를 봅시다. 이 슬로건으로 그리고 진주 사천 손 맞잡고 우주항공 산업 선도합시다. 세계적인 뜰루즈 도시 만듭시다. 명품 도시 만듭시다. 그렇게 할 때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서부 경남의 중심축이 되고 규모의 경제를 선도하는 주자가 된다. 그렇게 할 때 내가 주인공이 되려고 하지 말고 진주 사천 각자 페이스메이커도 서로 대주자는 얘기입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마라톤 할 때 1등을 만들기 위해서 옆에서 도와주는 친구 있잖아요. 앞에 빡 가가지고 경쟁자 진을 빼가지고 그죠? 몇 등으로 달려오던 사람이 막판에 1등 만드는 게 그 마라톤 기법이라면서요. 그게 페이스메이커거든요. 그러니까 사천 진주가 서로 1등을 하려고 했을 때는 둘 다 1등을 못 한다는 거예요. 즉 이런 부분은 페이스메이커가 해주고 저런 부분은 페이스메이커가 해주자. 아까 툴루즈, 휴스턴 요 비교표 있었잖아요. 그걸 실천하면 되는 겁니다. 실천하면 되는 겁니다. 그걸 실천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기까지 제가 드릴 말씀은 쭉 드렸습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지방 소멸 심각하다. 광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 생존 전략이다. 필수다. 선택이 아니다. 장단점 분석할 겨를이 없다. 그리고 경남 중에서도 서부 경남 더 낙후될 수 있다. 이 타이밍을 놓치면은 그 늦추지는 타이밍을 잡기 위해서 사천 진주가 빨리 선제 대응을 해야 된다. 사천 진주가 중심축이 돼가지고 인근 지자체도
도와 나가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절차를 쭉 밟아 나가야 된다. 그렇게 할 때 주민들의 의사가 중요하다. 정치권에 맡겨놔가지고는 해결될 수 없는 구조다. 이 말씀을 드리고 한 번 더 마지막 강조합니다. 어디까지나 지금 기준으로의 제 의견입니다. 제 의견이고 제가 10년 뒤에는 또 다른 의견을 얘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기차로 표현합니다. 기차 안에 타고 가면은 직선으로 가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노선은 곡선이 많잖아요. 그죠? 그거는 시간이 지나봐야 안다는 거죠. 저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답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정답이라고 한 번도 강조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이게 답이 틀릴 수도 있는 거예요. 더더구나 정답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하여튼 지금 기준으로 제 의견은 이렇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